네, 장마감 이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양시장의 저점 부근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고 맞는 매도 아프긴 매한 가지고요. 그 매를 대비하기에 피하기에 충분치 않았나 봅니다. 오늘 2차전지 인버스 ETF 상장하는 것 일정은 미리미리 다 공지가 되는데 이 정도의 파급력, 그동안에 워낙에 2차전지가 시장을 좀 끌어왔기 때문에 결자해진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오늘 2차전지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또 단기에 매수세를 많이 받아갔던 의료 AI나 뭐 로봇주들 이쪽으로 빠르게 매물이 출회되면서 양쪽 시장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죠.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는 0.84% 마이너스 구간 2,535.40포인트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승은 모두 다 반납하고 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동평균선 많이 이탈이 되네요. 오늘 5일선, 21선 그리고 121선까지 이탈하는 긴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이 오전장에서는 플러스권이었는데 전강 후 약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움직임은 코스닥이 더 뚜렷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저점 부근 마감을 앞두고 있고 더 아쉬운 점이 900선 이탈이 나오네요. 1.65% 하락, 15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897.5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의 한 달여 만에 800선 라인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918포인트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시가 고가로 만들고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 하락 전환하더니 저점 부근의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보자면은요, 확실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전지 종목군들이 큼직큼직하게 빠지면서 지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 에코프로가 5%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 포스코 DX도 7%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쪽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7%가량의 약세권 흐름이고요. 막판에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지금 원자재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석유 도소매 쪽으로 급등이 2시 구간대 이후에 나오는데요. 한국석유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약간 풀리네요. 한국석유도 21%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강했던 종목군들과 이 오후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효과 받으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초반에 주목받았지만 퓨런티어는 지금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머리도 복잡해지고 마음도 영 싱숭생숭합니다. 오늘장 우리 증시가 이렇게 크게 밀렸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정말 한 개의 ETF 상장이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준 것인지 혹은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제부터는 조금은 이성적으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 하나씩 볼게요. 아시아 증시를 봤는데 더 헷갈립니다. 왜냐면 일본은 오르고요. 중국은 보합권에서 등락 정도의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앞서서 지난 9일이었습니다. 우에노가죠. 이 일본 은행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9일 이후에 엔화 강세 기조를 약간 나타냈었죠. 그래서 일본 증시가 빠졌다가 오늘은 또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상승권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1% 정도 반등 나왔습니다. 0.95% 상승하며 32,776.37엔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엔화 강세와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움직임으로 1% 정도 상승하며 우리 증시와는 상당히 좀 대조를 이뤘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보합권 등락입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어떤 이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 여기에 계속 포커스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의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0.1, 0.2% 정도 거의 제자리 걸음 양상을 띠고 있는데 상해종합지수 0.18% 하락하면서 3,137.34포인트 선 현재는 기록합니다. 약보합권이고요. 심천 쪽도 0.07% 하락이니까 많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빠지냐 체크해 봤는데요. 미국 야간 선물도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0.06% 이 정도 수준에서 아주 소폭의 미미한 수준의 하락이고 유가가 움직이길래 원자재 봤거든요. 원자재 시장도 아직 잠잠합니다. 우리 증시가 남긴 숙제가 좀 많아 보이네요. 그러면은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320원대에서 움직일 것 같다. 장 초반에 이
RS 인베스트먼트 이주원 연구원의 코너에서 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요. 오늘 1320원 선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네요. 종가 체크해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 3원 30전 하락하면서 1327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밴드폭도 4원 정도밖에 안 돼서 밴드폭도 크지가 않았고요. 네.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은 움직임이 별로 없고 증시는 크게 밀리고 많은 부분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석이 좀 힘든데요. 그러면 남은 시간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 해석 도와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현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거래 마쳤는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아직 이 바깥 날씨는 따뜻하지만 시장은 좀 달랐습니다. 긴 음봉이 더 차갑게 느껴졌던 하루였는데 후반이 더 아쉬웠고요. 그리고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79% 내려갔고요. 포인트로 봤을 때 20포인트가 빠졌죠. 오늘장 종가는 2,536.5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곧바로 좀 내려갔습니다. 10시 구간쯤부터는 2,540선에서 횡보세를 이어가나 싶다가 장 막판에 한 차례 더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2,535포인트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를 짓눌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세가 뚜렷했죠. 거의 3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였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200억 원가량 순매수, 기관도 5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락 업종이 확연히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이 의료 정밀이었죠. 거의 4%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쪽은 3.96%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 역시 포스코 홀딩스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이 업종 지수의 부담이 상당했죠. 철강 금속 업종은 오늘 3%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종이 2.1% 약세였고요. 전기가스가 1.8%에 그리고 섬유의복이 1.58%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상승 업종이 몇 개 되지도 않았고 상승폭도 좀 미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이 목재 업종 가장 크게 올랐지만 0.6% 상승에 그쳤죠.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과 서비스 업종도 올랐습니다만 0.2%대 미미한 상승으로 오늘장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비금속 광물이 소폭 밀렸고 증권부터 0.2%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좀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갔는데 삼성전자가 내리고 SK 하이닉스가 좀 오르는 모습이었죠. 종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2% 약세로 75,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SK 하이닉스는 0.69% 올랐습니다. 116,7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쪽 며칠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염없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첫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되기도 했죠. 이런 영향인지 특히 포스코그룹 쪽 아주 많이 밀려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씩 종가 보실 텐데 LG에너지솔루션이 1.67% 내려가면서 50만 원대 이탈했습니다. 49만 9,5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LG화학이 0.36%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SDI 2.6% 내려갔죠. 55만 8,000원에서 오늘장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 쪽에 보시면 먼저 포스코 홀딩스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무려 4% 넘게 내렸습니다. 54만 6천원까지 내려가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 못지않게 크게 내림세가 확인이 됐죠. 2.5% 빠지면서 이쪽은 40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39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동차 쪽이 오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먼저 완성차는 일단 아주 강한 건 아니었지만 시장 대비해서 선방해 주면서 시총 순위를 좀 올리는 흐름이었고요. 모비스 쪽에서도 강세 마감이 됐죠. 완성차 먼저 보실까요? 현대차와 기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0.38%, 기아가 0.13% 이렇게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현대 모비스 보시면 0.65% 오르면서 23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인터넷 주들, 특히 네이버가 아주 강했던 하루였죠. 네이버 종가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3.78%, 거의 4% 가까이 올리는 흐름이었죠. 오늘장 종가는 21만 9,500원에서 다시 22만 원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로 테슬라, 슈퍼컴, 도조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최대 5천억 달러 정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됐죠. 다름이 아니라 이 테슬라가 도입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 덕분이라는 이야기고요. 이 도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 도입을 가속할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의 분석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자율주행 쪽으로 오늘장 매수세가 좀 몰렸는데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KEC가 두드러졌죠. KEC가 장 초반에는 10% 넘게 솟구치는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뒤쪽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많이 반납이 됐죠. 결국 음봉이 나왔고요. 전장 대비 1%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스닥 종목들로 가보시면 이쪽은 강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퓨런티어부터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오늘장 역시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39,800원에 장 마치면서 4만 원 부근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퓨런티어가 특히나 아주 급등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또 캠시스 보시면 자회사 세부 모빌리티에서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전기차 개발 사업에 1억 유로 투자 유치 소식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아주 급등이었는데 윗골에 다소 달았습니다. 그래도 15%를 들어 올리면서 1,786원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콘 같은 종목도 장중에 상한가 다녀왔습니다.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아쉽게도 이쪽은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라이콘뿐만 아니라 옵트론텍 같은 종목도 윗꼬리가 좀 아주 길게 나왔죠. 종가 보시면 라이콘은 9% 올렸고요. 옵트론텍은 4%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강세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더 미동 같은 종목이 8% 올리면서 1,349원에 장을 마쳤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음봉을 좀 길게 다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뒷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장 대비 3% 가까이 올렸죠. 3,000원까지 정확히 터치하면서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강세 보인 종목들이 몇몇 눈에 띄었습니다. 그 종목 한국무브넥스가 특히 많이 올랐죠.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5,55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SJM도 윗골이 제법 달았습니다만 5%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기와 3기 EV의 활약상 눈에 띄었죠. 3기는 22% 급등했고요. 3기 EV 12%대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제약바이오 가보실까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요즘은 비만과 관련된 종목군이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밀려나는 뒷심이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역시 이 비만 쪽이죠. 강세 보였습니다. 윗꼬리는 꽤 달았는데 일동제약이 9%, 일동홀딩스가 6%대 상승 마감이 나왔고요. 그리고 펜트론, 코스닥에서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로 대표되는 펜트론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 장중에 나왔고요. 오늘자 종가상으로 5.8%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강세 보인 종목들 몇 종목만 좀 모아봤는데 종가 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팜젠사이언스의 거래소의 종목입니다. 상승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아쉽게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GC셀, 에이빌 바이오,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종목이 각각 6%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티움 바이오도 5.47% 오르면서 이렇게 강세 종목들 가운데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연이틀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1.59% 낙폭도 제법 있었고요. 포인트로는 14.5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오늘 장 종가는 900선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898.0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목통에서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좀 같은 패턴을 보였죠.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그 뒤로 꾸준히 내려갔고요. 장 후반에 조금 더 가속도를 붙이면서 내려갔습니다. 3시 구간의 저점이 895포인트가 나왔죠. 그리고 900선을 역시 이탈해 주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역시 키는 외국인이 쥐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지수 하락을 이끌게 됐죠. 전장 대비해서 외국인 1,4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왔고요. 개인은 300억 원대, 기관이 1,300억 원대 이렇게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름 보실 텐데요. 오늘 2차 전지 충격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좀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서 또다시 주저앉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체감은 상당히 무거웠을 테죠.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장중 내내 좋지가 못했습니다. 중간에 살짝 낙폭을 줄이는 시도도 있었지만 여의치는 못했죠. 종가 보시면요. 에코프로 빔이 4.31% 내렸습니다. 27만 7,500원이 종가가 됐고요. 에코프로 낙폭이 더 컸죠. 5.1% 크게 떨어졌습니다. 93만 원 정확히 이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DX가 오늘 장도 잘 버텨주나 싶다가 이 2시 넘어서면서부터는 매도세가 좀 쏟아졌습니다.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LNF로 가는 걸까요? LNF는 오히려 그 구간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 오늘 2차 전지 가운데서는 LNF가 가장 좋았습니다. 포스코 DX 종가 보시면요. 7% 크게 내려갔습니다. 57,300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LNF는 반면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1.72% 오르면서 19만 5,600원에 오늘 장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괜찮았는데 일단 셀트리온 쪽은 뭐 크게 두드러지진 못했고요. HLB 쪽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이 묻어나오죠. 진양곤 회장의 강한 의지, 모처럼 급격한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HLB는 전장 대비 무려 7.6% 올렸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뒷심이 더 붙었고요. 31,8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대단한 기세를 보여줬는데 종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장도 14% 크게 올렸죠. 59,600원, 거의 6만 원대 부근까지 끌어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상으로 고점 대비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급등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로봇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료 AI 대장인 루닛이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8%를 뺐고요. 루닛은 12% 급락하면서 22만 5,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부진했던 반도체 HPSP는 상승 마감하게 됐는데 HPSP 종가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2.74% 올렸죠. 33,70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면요. 첫 번째 특징주, 국제 유가와 관련된 에너지주들입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이어지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배럴당 90달러 수준인데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 며칠 좀 쉬어가나 싶더니 다시 솟구쳤습니다. 특히나 하나씩 종가 보시면 장 후반 들어서 더 급격한 매수세가 붙은 종목들이 있죠. 한국석유였습니다. 장 후반이 더 강했는데요. 21%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12,62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대성에너지도 거래소에서 3.8% 오르면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흥구석유죠. 이 종목은 장 후반 들어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윗골에 살짝 달았는데 종가상으로도 23% 급등입니다. 전장 대비 크게 오르면서 7,51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GSE가 8.5%, 중앙에너비스가 5%대 올리면서 2만 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를 하나만 더 보시면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런 모습이 엿보이는 두 종목군들입니다. 먼저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와 함께 쉬어가는 분위기였던 반도체죠. 오늘 모두는 아니고 몇몇 종목들이 군데군데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먼저 상대적으로 작은 쪽 제너셈이나 지오 엘리먼트 이쪽의 상승 탄력은 더 강하게 붙었습니다. 제너셈이 9.7% 거의 10% 가까이 올렸고요. 지오 엘리먼트도 8.29% 크게 올리면서 13,000원대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익숙한 종목들도 좀 보였는데요. 후공정에서 인텍플러스에 그리고 이 전공정 장비를 대표하는 종목들로 볼 수가 있겠죠. 테스가 5%,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5%대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도 3.29% 올리면서 이렇게 반도체 쪽에 강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쉬어왔던 종목군이죠. 통신 장비주들이 모처럼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신주가 2024년 하반기, 이 장비주의 경우에는 2024년 초가 되면은 대세 상승기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고개를 드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관련주 종가 보시죠. 우리로 같은 종목이 양자모 이쪽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죠.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다가 윗골을 좀 길게 달았습니다. 7%대 강세로 2,000원대 조금 위에서 장을 마쳤고요. 캐스피온 10% 넘게 올렸습니다. 958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고요. 그리고 APB성이 5.75%,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와 HFR, 5G 통신장비 쪽으로 대표적인 종목군이었죠. 이런 종목들도 모처럼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